요즘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굉장한 도전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엉뚱한 이렇게 이제 공문을 좀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그 이제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손 씨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죠.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도교육청에서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업무 처리 개선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경기도 내 학교에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이제 식재료 구매하는 방식이나 뭐 업무 처리 방식을 바꾼다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고, 주요 내용이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이하였을 때 수의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공공에서. 근데 그게 2달 간격으로 그 간격을 둬서 물품을 구매하는 그 간격을 2달 간격을 뒀던 거를 1달 간격을 뒀던 거를 이제 2달로 넓혀라. 그럼 거의 모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늘어나면 그러면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경쟁 입찰을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현재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흥원을 통해서 구매하던 그런 식자재 구매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 더 싸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쪽을 사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고, 명분상으로는 돈을 아끼자는 그런 명분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애들한테 저가의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될 수 있는 그런 공문이었고. 근데 그 횟수도 이렇게 제한을. 네, 횟수도 5회 이상을 하게 되면 사유서를 작성해라 라고 해서, 이게 사유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대. 그러니까 각서 맨날 써주는 남편들처럼 쓰라고 그러면 쓰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학교 쪽에서는 요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입찰 체계로 자꾸 유도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 쪽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큰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도 그 금액을 한 달 조금만 넘으면 만약에 여러 가지 분야들을 쪼개지 않고 하나로 하게 되면 한 달 안에도 그게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 쪼개 놓더라도 2달 간격으로 되게 되면 이게 넘어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예. 교육청에서 이제 공문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일선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혀 예상을 이렇게 못했다고 그래요? 예상도 못했고, 그때가 방학 들어가서 영양 선생님들도 제가 아는 몇몇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별로 현실감 있게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4일 그때가 막 방학 했거나 하기 직전 막 이때니까 이미 휴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는 그 상황이어서 이게 왔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직전에 제가 직후에 여쭤봤을 때 하고 모르시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아직 열람을 안 하셨던 건지 25일인가 물어봤을 때 약간 생뚱맞게 보신 분도 계셨더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문이 갖는 그 파장이 이렇게 네. 계속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공문대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친환경 급식은 시스템이 무너진다. 네. 예, 왜 그러냐면 가격적으로 이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문 때문에 가장 비상이 걸렸던 거는 또 이제 그 친환경 농민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문 이후에 친환경 농민들은 좀 어떻게 어떤 반응들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 이와 같은 지금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지금 경기 친농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어요? 7월 24일 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이게 그때 입수를 내려온 그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야, 그 친농연 빠르네. 어차피 공문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그 경기 친농연 측의 친농연의 뭐 사무처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지역에 있는 회장님들이 그 같은 상황을 받아들고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친환경 농민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학부모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뭐 먹거리 연대 활동가들하고 상황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단체들하고 보니까 7월 25일 날서부터 쭉 주요 단체들하고 유관기관하고 대책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그 관련 있는 그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농수산해양위원회 그 위원들하고 각 지역에서 뭐 간담회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그 교육청의 처사가 우리 친환경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경기도처럼 친환경 급식 그런 시스템이 특히 이제 계약재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기도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급식, 그 K급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선진국에서도 지금 배워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처럼 적용하는 선진국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경기도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는 이게 한 10년이 넘었죠. 그죠? 예. 2009년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능력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경기도에는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기민하게 대응해서 뭐 어쨌든 뭐 도의회까지 뭐 도지사까지 바로바로 막 이렇게 그 준비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역시 경기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이게 기본값이 된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물론 이게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고 기본으로 잡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얘기도 잘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시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직접 농장으로 찾아오셔서 간담회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물러서고 싸우고 뭐 밀고 이 값이 아니고 거기서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8월 7일 그 기자회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건 이제 두 가지로 놀랐는데 하나는 경기도가 친환경 급식을 한 지가 그 2009년부터 했으면은 이거 뭐 한 15년, 16년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거는 뭐 친환경 급식 시작할 때 문제 제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그것도 교육청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놀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대응하는 이제 거버넌스 그 조직들에서 그날 기자회견 때 각 그 이해 관계자들이 각 부문별로 다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발언들이 이건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경기도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날 뭐 기자회견 얘기 좀 한번 좀 해보시죠. 그날 저희가 되게 놀랐던 게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되게 어쩜 이렇게 똑똑하실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이 연대해서 말씀하신 거버넌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모니터링단이나 학부모 모임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나오시고 뭐 그 축산 쪽에도 나오시고 유통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사실 학부모 쪽에 그 조직들에 계신, 조직이라기보다 그냥 학부모로서 오신 분들 같았어요. 말씀들 하나하나가 조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되게 막 많은 말을 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너무 통쾌하다는 기분 들 정도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유통 혹은 축산 뭐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농사 짓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청년들도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질서 유지하고 그런데 젊은 청년 회원들이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보기 되게 좋았고. 그날 제일 이제 소희 씨도 얘기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학부모들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참 많이 발언들을 했는데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절절하게, 그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종준 씨가 얘기했나? 아이들이 종교라고. 네, 학부모한테. 진짜 그 말이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이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애들을 학교에다가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하더라고. 그 회장님 한번 얘기해보죠. 그 친환경 농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교육청의 처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뭐 가장 크게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역 배송업체들, 그 다음에 전처리 업체들, 그리고 소비자인 뭐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은 그 교육청이 쿠데타 같이 그 공문을 날리면서 그 관계자들한테 이런 단구 없이 그렇게 지금 공문을 날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러한 지금 친환경 급식 그 제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그 이번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친환경 농민들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발언자로 이제 권중옥 부회장이 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날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 근데 권중옥 부회장이 이제 발언했던 것 중에서 좀 그렇게 이제 친환경 급식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뭐 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데도 그 계약접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그 경쟁 입찰로 가자고 하면 그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배신감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농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 그 교육청에서 친환경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혹은 생협이나 친환경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을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이거는 친환경 급식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봐요. 이제 경기도 급식의 가장 큰 특징이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거버넌스 체제가 이거 지금 10년 넘게, 15년 넘게 이렇게 운영돼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네. 예.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육청 사람들은 무슨 뭐 딴 나라 사람들 같아. 지금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그 어조가 이게 전혀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 그 왜 그랬는지 진짜로 교육청이 의도하는 게 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청도 각 회의에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도 나오고 가격 협의회도 나오고 다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딴소리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교육청은 우리가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러면은 교육청도 기관이고 도청도 기관이고 다 기관인데 그게 어떻게 그 소비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강하게 이번에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던 게 교육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하튼 돈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는 생산을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계획제도를 해서 물건을 그 어떻게 보면은 정제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물건을 사는 그 소비자가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돈, 물건을 그냥 사는, 그냥 사는 사람은 말한 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선택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받는 돈은 경기도에 그러니까 먹거리를 먹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걸 재배하는 경기도의 농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청에서 야 니네 그거 식재료 구매하세요 하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그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지역의 농업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엄마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얘네들이 왜 말을 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들어갔으면. 예.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 식자재를 구입하는 돈 자체가 말하자면 교육청이 어디서 생긴 돈이 아니라 교육에 쓰라고 세금을 공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네 주머니에서 나온 그 돈인 양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육청이라고 하는데 교육청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급식 시스템으로 보면은 먹거리를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거를 이제 조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이제 먹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그 도청이 하는 일하고 교육청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다르냐. 도청에서 하는 일들은 이걸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일까지는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교육청은 이거를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조리하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할 거냐. 이제 이 역할 분담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마치 돈 있는 사람이 어디 뭐 밭대기로 뭐 물건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그냥 이제 싸고 여기 비싸니까 이거 뭐 싼 거 이렇게 구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런 교육청의 이제 그런 마인드의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볼 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런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은 상당히 이제 학교급식 그 시스템에 이렇게 도전했던 그런 후과를 상당히 치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 그 교육청에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어디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비싸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근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런 걸로 보면 이 교육청 사람들은 이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건가. 그냥 그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을 하자고 했던 건 특히 이제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뭐 WTO나 그 FTA나 이런 국면에서도 어쨌든 우리 먹거리를 좀 지켜나가고 아이들 건강을 지켜나가고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학교급식을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그 얼마만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알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이번 공문을 이렇게 뜯어보면 교육청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건 전혀 교육적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이게 도청하고 학부모들하고 농민들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학생들 교육을 생각하면서 생산하고 있고 학생들 교육을 생각하면서 유통하고 있고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근데 교육청은 이게 또 이 가격 얘기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24일 날 이 공문을 날리고 나서 여러 뭐 대책 회의에 뭐 출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의회 그 도의원들 그 다음에 그 교육위원장 뭐 이런 분들 하고 그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청에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출석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나와도 돼요. 뭐, 30일 날인가 한 번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외에는 거의 인색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전혀 출석을 구체적인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 지금 보류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답정너식으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 우린 갈 길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자회견 때 사람들이 열기가 굉장히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이제 도지사도 그렇게 이제 뭐 강한 그런 의지를 좀 이렇게 내보였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날 이제 집회가 끝날쯤 해서 그 이제 교육청에서 일단 그럼 우리 보류하겠다 이제 일단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이제 보류한 거지 이제 철회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몇 가지 또 이렇게 보완하고 해가지고 또 내년 3월인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에 그 지금 학교급식을 이 거버넌스 쪽에서 지금 완전 그 비상사태를 선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응으로 21일 날 이렇게 집회가 지난번 8월 7일 날 했던 건 집회가 아니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 예. 근데 말이 기자회견이지 집회 같았단 말이지. 호응이 워낙 그 큰일이라 정말 각 친농연 각 지역 그러니까 시군 친농연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시죠. 예, 정말 많이 오셔서 거의 집회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그릇에 관련된 거니 다 나서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21일 날 그 집회 때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도 이제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게 이날 집회를 보고 교육청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이제 그거를 좀 보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축산도 이제 같이 이제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알았지만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축산 농민들이 1,3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농민들보다도 더 많은 거야. 농민은 지금 한 1,200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언뜻 얘기 들으니까 그 축산 농민들이 1,300명이고 이번 집회 때 1,0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원예 생산하는 농민들도 그렇지만 축산 농민들이 그 완전히 이렇게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단가가 아무래도 물론 뭐 어느 게 더 비싸서 더 위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축산 쪽 단가가 애들 정말 좋은 거 먹거든요. 뭐 이렇게 메뉴 저도 애들 여기 경기 급식 먹으면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했으니까 보면 고기도 애들이로는 엄마 학교에서 되게 맛있는 고기 나와요. 한우 나와요. 네, 집에서는 그 한우를 그렇게 엄마 고기가 이만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먹는 학부모들 애들이 그 먹이는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거는 뭐 호텔 음식보다도 훨씬 좋다고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 애들이 저기 책상 위에 이렇게 한 달치 그 나온대요. 급식 나오면 표 나오면 그거 이렇게 먹은 거 표시해 가면서 근데 그 축산뿐만 아니라 이 원예 쪽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신선미 시절하고 비교해서 지금 그 기능원에서 검품하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저희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납품하는 그 등급이 결코 낮은 등급이 아니라 최소 중상급의 이상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교육청 친구들이 뭐 그 저기가 비싸다 그 말하자면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재배한 것 중에 좋은 것들만 그쪽으로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제된 거를 보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뭐 어디 가면은 어디 생협에 가면 어떻게 싸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생협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생협에 납품하고 있는 그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생협은 물건을 다 받는다군요. 그걸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그런데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건 아주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농민이 알아서 폐기하든지 알아서 팔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난 교육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교육청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이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평균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엉뚱한 이렇게 문제 제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본다고 그러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지금과 같은 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한테는 내년에도 농사 질 수 있는 생산비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농사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급식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거지. 그냥 시장 논리대로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하냐고. 근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교 급식에는 교육이 빠졌다. 이제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네. 저도 그쪽에서 조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그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똑같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일단 학부모는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친환경 농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해. 그럼 누가 이게 이득을 볼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게 지금 분급식을 우리들이 지나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아니 나도 이번에 그 집회 가서 기자회견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이제 물론 기사에 이제 나왔겠지만 이제 못 봤는데 아니 이제 군대급식이 그렇게
그 후퇴했어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들한테 좋은 거 다 먹여서 곱게 잘 키워놔서 군대 가서 쓰레기 먹인다.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뭐 쓰레기라는 얘기, 음식을 쓰레기로 비유하는 건 저도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저가로 들어가게 되면 수입 농산물까지도 이게 터져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군대 자식을 네. 보내 이제 그 부모가 네. 이제 하는 얘기가 분발하지 않는 네. 이 군대에 있을 때는 가장 왕성한 시기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잘 먹고 그래야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결혼해서 2세도 이제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GMO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된 애들이 나와서 참 이렇게 건강한 그런 그 2세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급식도 공급을 일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이 도지사 시절에 그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간 그 적경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군에 급식 공급할 수 있는 그 법 덕분에 아주 일부지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급식 때문에 코로나 때도 조금 숨통이 트였었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건강식으로, 그러니까 신선 채소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특히 뭐 몇 가지 품목들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더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엄마니까 제가 요리를 하는 제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요즘 애들 가장 쉽게 먹는 게 사실 뭐 감자튀김, 그리고 달짝지근한 음식, 뭐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애를 키워보면 가장 고기 종류 빼고 채소로 먹는 거는 정말 달짝지근하지 않으면 그 감자나 뭐 이런 거 튀기거나 볶거나 이런 거 위주로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 농산물에는 논지오염으로 감자가 아직 GMO 감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외국은 가능해요. 만약에 감자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지는 건데 저희 급식 출하에서 들어가는 이 품목들을 쭉 보면 건강에 좋다는 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특히 버섯류 중에 일단은 지금 다 친환경인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출하에서 들어가는 건 친환경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뭔가 이런 거, 달짝지근한 거, 몸에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긴 한데 왠지 보존적으로 애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들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버섯 중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거 몸에 좋은 거야 하는 뭐 표고나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군급식이 애들 입맛은 어떻게 그 기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은 좀 그러지만 식단 짜기에 따라서 그냥 들어오면 거의 이게 원성한 식이니까 잘 해주면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고 싸고 만들기 편한 걸로 쭈루루루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요즘 적어요. 애들 뭐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태가 그렇긴 할 건데 우리가 뭐 건강 얘기하면은 뭐 채식 얘기도 많이 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기 종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그래서 이제 채소를 이제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 교육도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급식을 하면 애들이 먹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금 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군대에서도 우리가 분위기를 좀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멀어졌던 것도 뭐 좀 이렇게 친근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몸에 좋다니까 좀 이런 통틀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좋다고 그러면 뭐 애들 뭐 좋은 거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육이고, 아니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입에 맛있는 거 기준, 그러니까 애들 그 식단이 되게 재밌어요. 초등학교 학교 급식 나가는 거 보면 정말 기준이 딱 맞는 되게 좋은 거였다가 중학생쯤 되면 조금 자극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식단표를 보면.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이 친환경 급식 안 하는 데가 많기도 하고 애들이 좀 머리도 크고,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워낙 집에서 가공식 밀키트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조금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탄수화물 당당당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메뉴가 다 뭐 국수하고 뭐 국수밥, 그 다음에 감자, 뭐 그리고 그 저기 후식으로, 아니 도대체 어느 영양사가 이걸 짰냐고 제가 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당당당당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게 코로나 지나고 그 뭔가 실수가 있거나 뭔가 잘못됐겠지 생각은 하는데 애들 메뉴를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초중 고루 가서 애들이 막 그 되게 자극적인 제 느낌상 애들 급식인데 음식이 이범위까지 나온다고 싶은 게 나오면, 근데 제가 경험한, 제가 이제 고3 애들을 둘을 키우는 셈이거든요. 지금 막내가 고3인데 막내가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가, 고3이니까 한참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안 먹던 것들을 자기가 밥상에서 먹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면 엄마 체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안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재미없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 먹거리 이게 직결돼 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애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단체 기관급들처럼 애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공급해 왔다는 거, 애들한테도 그게 젖어들어 있고, 자기네들이 전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는데 쓰레기 같은 음식 자꾸 먹으니까 고3쯤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래. 그리고 저희는 거의 다 친환경 농산물로 집에서 먹거든요. 농사를 다 짓니까.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말이면 이건 좀 제가 좀 힘든데 집에서 엄마가 좋은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먹어요. 이유가 좋은 거 먹어야지 기운 내서 공부한다, 버틴다, 체력 관리한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알아요. 아니,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제 교육이 굉장히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어떤 그 영양교사인데, 그 영양교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학생들이 막 1000명인 학교가 있고 2000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000명인 학교에서 이제 영양사가 딱 이제 밥을 해놓으면 2000명한테 이걸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통 멘탈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말이 많고 뭐 말도 할 수도 있지만 애들이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안 먹고 이게 다 짬밥으로 나간다. 네. 그러면은 아마 영양교사도 그게 보람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는 밥이 이제 맛이 없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을 이제 또 막 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와중에 있는 영양교사를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질문을 했어. 이제 쭉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 이 영양사는 자기 소신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뭐 더 맛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이게 자기 한계인 거고,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자기 보람과 자기 이걸 떳떳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진짜 교육자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그 임태희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게 또 자율급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친환경 급식 이거하고 또 막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은 맛이 없지. 더군다나 뭐 채소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몸에 좋은 뭐 약은 뭐 쓰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최대한 이렇게 흡수하게 만드는 게 이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와 좋아할 만한 그 요리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가서 할 게 많지.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럼 뭐 굳이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뭐 영양사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좋아했다고. 당당당당.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 그걸 들여다보면은 아니 이거를 도대체 애들이 이걸 먹고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정말 이 식단대로 계속 먹으면 애들이 다 정말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완전 자율급식이라는 게 학교에서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완전은 불가능하죠.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물론 뭐 교육감이 아니라 어떤 그 업자 대표가 교육감을 해서 들어와서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현장에서는 뭐 영양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프리패스는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수준이 그 여지까지 정도는 이만큼이 왔는데 물론 지금은 조용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값이 되면 당연하게 이게 설마 무너지겠어라고 생각하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 이게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이게 기본치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나사가 빠진다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저항이나 하다못해 현장에서 영양사 선생님들도 아무리 그렇게 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말이 좋아서 한 끼 당당당이지 그 당당당을 계속해서 애들만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양을 공부하신 분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지금 사태의 그 와중에 이렇게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네.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건 아까 이제 좀 이렇게 학부모들의 어떤 압력이나 이쪽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제 그 교육관을 가지고 쭉 이렇게 현장을 뭐 지키는 이제 그런 영양 이제 교사처럼 그런 교사들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더 밀려나지 않고 또 이제 후배 이제 영양 교사들이 이제 그런 선배 영양 교사들한테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풍토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축될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은 좀 되네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워낙 자기들이 하시는 일에 자신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이 저희 영양사 단체나 그런 교육도 해보고 이런 지역에서 같이 만나는 거 해보면 자긍심이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영양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정말 그걸 그렇게 쉽게 넘기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막 1,000명, 2,000명한테 평가를 받는데 평가야 당당당으로 하면 평가는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 그분들은 과학자면서 요리 연구가면서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일부 영역까지도 같이 갖고 간 식품공학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그 저항을 아무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교육청 아래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의 직원들이니까 그래도 그들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은 교육청에서 저질렀지만 교육청에서 일은 저질렀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어쨌든 저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8월 21일 날 좀 이제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죠. 집회를. 그날 집회 때 아마 열기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김포 친농년도 가겠죠? 예. 전원 참석하라고 전원 회장님께서 예. 전원 참석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포에서 전원 가면 다른 친농년들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다 같이 앞에 놓여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발등에 문제에 또 떨어진 예, 불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원 참석을 해야 한다고 지금 공지는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8월 2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교육청 사람들이
농민들하고 원예 농민들하고 축산 농민들한테 교육을 좀 받는 날이겠네. 그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거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공 쪽에 분들도 공문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람을 하셨나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다시 좀 해봐줘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발등에 진흥원이랑 계약돼서 그 판매해야 되는 업체 입장이니까 진흥원이 맡기게 되고 현재 이 급식에 돌아가고 있는 이 틀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나도 만났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학교급식 배송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 보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얘기하면서 21일 날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도 다 가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단순히 저가로 싸게 그게 그냥 교육청의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의 조직 속에서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거를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 경기도의 어떤 사회 조직 하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자랑이 친환경 학교급식이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가장 큰 동력이 그 거버넌스고 그런 게 이번 그 사태를 기점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건재하고 힘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런 집단 지성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을 이제 교화시키지 않겠나. 근데 생각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경기도 그 조례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그 내부 조례가 그런 친환경은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그 교육감이 누가 그 되던 간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려면은 교육청 내의 조례가 교육 조례가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 조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교육감이 바뀐다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또 나네. 이번에 윤석열 그 탄핵되면서 윤석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계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탄핵되면서 지금 막 법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법을 이제 보완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임태희 교육감이 이번에 이제 사고를 이제 치면서 다음에는 이게 누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누가 들어와도 사고가 나지 않게 어떤 법적인 그런 정비를 좀 이렇게 하자. 그게 그 경기도 교육청의 그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맞아요. 네,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 의회에서 하면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큰 교훈을 줬네요 거기. 근데 이것도 이번 사태도 지금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결국은 예산 절감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번 그 공문을 내려보냈었는데 그 뒤에 배경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경기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12조에서 8조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서 실제 예산 절감이 되는지는 지들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물이 아니면 진짜 여기저기에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돈. 이게 돈 얘기고 지금 교육청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육을 얘기해.
예, 다 교육을 얘기하는데 교육청은 돈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이번에 이렇게 탄핵되고 불법 계엄해가지고 탄핵되고 한 것처럼, 그래서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법적인 정비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고 친 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이제 보완을 좀 가져간다. 그거는 성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임태희 교육감이 그 저지른 성과인 것 같아요. 어디다 인물이 있어요. 아,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이제 그 경기도하고 그 이제 도의회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이제 호흡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예,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복지 이게 이제 그 이제 거버넌스 이 조직이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또 한 번 성장을 좀 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오늘 얘기 이 정도로 하죠?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